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르 갑수르입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좀 지지부진하게 좀 지루하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형님이 좀 요즘 코스피 형님이 좀 약하죠? 코스닥은 조금 강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크게 이탈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좀 약보합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일단 제가 그어놓은 마지노선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형님. 근데 여러분 그 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거를 더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개미분들은. 오히려 이제 폭락을 해버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체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갈 듯 말 듯 하면서 흘러내리면 더 못 참고, 더 막 승질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오늘 코스피 약보합으로 끝났고, 우리 동생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61선에 또 바짝 붙였죠? 어저께 음봉이 나왔지만, 오늘 양봉으로 해서 바짝 붙었습니다.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어, 일단, 코스닥이 더 코스피보다는 좀 강한 면이 있네요. 네. 일단 뭐 시장은 이렇게 가고 있고, 어, 이제 제 보유 종목을 보겠습니다. NK맥스. 아, 참, 어, 코스닥이 그래도 강보합으로 1% 가까이 올랐는데 오히려 저 인케믹스는 2%대로 떨어졌네요. 하지만 외에는 계속 사고 있는데 기관 누가 팔고 있나요? 볼까요? 네. 오늘은 투신하고 연기금이 좀 팔았네요. 좀 투신은 계속 팔고 있네요. 네. 오늘 연기금이 팔고 외국인이 2만주. 네. 일단은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NK백스 차트를 보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다시 총정리해서. 제가, 그때 큰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NK맥스, 이 전체 NK맥스 차트인데, 이제 이렇게 쌍봉을 하고, 이제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제 감에도 나왔다가 이제 올라섰는데, 여기 삼봉이 가장 큰 저항선이었죠. 그러니까 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저항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요 강력한 지지선을 이탈만 하지 않으면 계속 상승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로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깔끔하게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이쯤 되겠죠? 네, 보시면,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다가, 여기 중간 좀 이탈을 했지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지지받고, 계속 하다가 또, 요번에 이탈을 했다가 다시 여기 돌파를 해줘서, 그 위에서 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다시 또 지지를 받으면, 그나마 좀 계속 상방으로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네,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 지지선, 이 지지선을 이탈을 하더라도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게 보여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마지노선, 보시면 이제 계속 급락을 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상승 추세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상승 추세에 이제 큰 그림의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에 만약 이탈을 하더라도 여기를 이제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야 다시 또 이탈하지 않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릴 건 뭐 여기까지 꼭 이탈을 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각오하자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여기를 지지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이탈을 하더라도 여기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
상승 추세는 흐름을 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NKMX는 그 두 가지 관점을 꼭 보셔라.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일단 이제 이건 이제 지지선과 추세선 말씀을 드렸고 다시 깨끗하게 해서 일단은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세 번째로 이동평균선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 보시면 21선과 61선을 보세요. 21선이 빨간 선이고 61선이 파란 선인데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도 한번 쉬어갈 때 61선과 21선이 데드가 나고 다시 이렇게 또 웅덩이를 파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큰 웅덩이를 한번 팠죠. 데드가 나고 다시 이제 골든 냈죠. 그래서 큰 웅덩이가 나왔으니까 좀 크게 갔죠. 자, 그럼 요번에도 이제 웅덩이가 좀 조금 나왔는데 좀 강한 차트라면 웅덩이를 좀 적게 만들고 바로 가겠죠. 좀 빨리 간다고 하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 지금 21선하고 61선 사이에 빨리 들어와야 돼요. 이 봉이. 근데 보시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21선하고 61선 데드나는 건데 고점 부근에서 데드날 때 밑에서가 아니라 고점 부근에서 데드가 날 때 이게 만약에 정말 하락 추세라면 21선을 못 뚫습니다. 뚫다가도 다시 내려오고 계속 이렇게 21선을 하향하게 돼요.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61선하고 그래서 하향 추세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길어지면 웅덩이가 훨씬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 웅덩이 이렇게 커지듯이. 그러니까 이런 관점도 보셔라.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 NKMX가 가는지 그걸 좀 보시면 좀 그래도 차트를 이해하는데 조금 좀 세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 네, 여기 강력한 저항선을 뚫고 나왔던 이 저항선을 지금은 지지선 되고 있으니까 요거를 계속 이탈하지 않고 가는지. 두 번째, 요 바닥에서 좀 상승 추세로 하고 있을 때 설사 여기를 요 지지선을 이탈을 하더라도 여기를 계속 추세 흐름을 탈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동 평균선을 보고 최대한 21선이 61선을 빨리 데드가 나는 조건으로 빨리 21선 위에서 놀아줘야 된다. 그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NKMX 저는 일단은 요 1차 지지선은 계속 좀 흐름을 타줬으면 하는데 NKMX가 워낙 고약한 주식이라 얼마나 크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지금 보유하신 분들 정말 욕 나오실 겁니다. 저도 욕 나옵니다. 저 지금 NKMX 지금 3%대 지금 이거 저 4천만 원까지 땄었잖아요. 여기서 정말 저도 아깝습니다. 4천만 원까지 땄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욕 엄청 나옵니다. 차라리 이걸 지금 수익 줄 때 팔고 좀 딴 것도 타고 싶은 게 제 마음 심정이에요. 솔직하게. 하지만 NKMX를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아마 이제 새로운 암 치료제의 새로운 트렌드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또 한번 또 폭등 나오기 전에는 한번 이렇게 개미들을 한번 털고 아주 애간장 녹이고 그러고 나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통. 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유자들의 보유하신 분들은 참 인내하시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하여튼 저는 다시 한번 인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다시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엄풍물산. 엄풍물산은 제가 어제 방송을 못 드렸는데 설명을 드렸듯이 요 감사보고서는 제출을 했지만 그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이 이제 지적을 받아서 이제 환기 닦지 못했는데
어제 그 원풍물산에서 설명이 나왔더라고. 회사에서 설명을 밝혔는데, 누락한 게 더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건데, 그걸 누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정을 했더니 더 좋아졌어요, 재무제표가. 근데, 이 내부 관리 회계 시스템을 검토한 거에서는 좋고 나쁜 게 그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누락했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좀 멍청한 짓을 한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그 악재는 저는 이제 거의 해소했다고 보고, 이제 물론 다시 투심이 살아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물사는 좀 이것도 욕 나오는 이제 주식이 됐네요. 저도 중간에 물을 탔는데 지금 마이너스 20%입니다. 네, 참 주식 쉽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부물산을 이제 최근에 산 건데 이렇게 물렸네요. 역시 이게 중소형주들은 이게 변동성이 심하면 금방이에요, 손실이.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인내 하는 이유가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 원품물산이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나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소형주들은 소액으로 하셔라. 내가 정말 확신이 있지 않으면 소액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뭘 볼까요? SJ 솔루션즈. SJ 솔루션즈는, 네, 뭐, 21선 흐름 타고 있죠? 네, 뭐, 저는 그냥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KC건설 보면, 참 이런 긴 올챙이가 나왔네요. 밑골이. 근데 보시면, 여기도 긴 올챙이 밑골이가 나왔고, 여기도 긴 밑골 올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번씩 올라가 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한번 올라가 주나요? 글쎄요. 세 번째도 내일 한번 지켜보시죠. 네. 어떤 반응이 나올지. 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제가 제2의 어니큐브, 그래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랑 또 뭘 얘기했죠? 제2의 어니큐브를 찾아보자 해서, 네. 아스트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 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왜 제2의 어니큐브냐? 어니큐브를 보시면 저는 어니큐브를 그저께 다 정리를 했죠. 네, 그 어니큐브를 보면은, 네, 이제 이런 급등이 나오기 직전을 이제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네,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1년선을 돌파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1년선입니다. 이 검은 중간에 진한 검은 게 1년선인데, 여기 선을 죄송합니다. 사선으로 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추세를 타고 있어요. 그죠? 저점은 계속 높아가고 상승 추세를 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좀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보세요. 이 안에서는 들쑥날쑥, 여기서 뭐 들쑥날쑥 했죠? 뭐 지그재그 들쑥날쑥, 갈듯말듯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보시면 1년선을 돌파하고, 여기 보시면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죠? 저점을 높이고 있는데, 보세요. 들쑥날쑥. 물론 여기 강력한 저항선이 있어요. 들쑥날쑥. 결국 오늘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제가 어디쯤에서 말씀을 드렸죠? 한 이쯤에서 말씀을 드렸나요? 요거 저항선 뚫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부분까지 이제 노려보겠죠.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제 예상대로 나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도 좀 나아졌고요. 그래서 혹시 저를 믿고 여기서 매집하셨던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끝까지 보유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아스트는 보시면, 그렇죠. 이것도 1년선 돌파하고 추세선을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들쑥날쑥. 근데 뚫을 듯 하다가 다시 또 스며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계속 물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트, 이제 지금 5% 손실인데,
처음에는 한 60만 원 했다가 이제 150만 원. 그래서 좀 더, 근데 보시면, 여기서 물론 60일선까지 또 빨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빵은 안 됩니다. 또 이게 원익큐브가 그랬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겠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차피 흐름, 그냥 확률상으로 제가 이렇게 해보는 거지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주식은요,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 그런 게 없어요. 공식 절대 없습니다. 내가 무조건 다 대입해봤어요. 공식 연구도 해봤는데 절대 공식 100% 없습니다. 반드시 보면 확률 60%만 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 5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실패를 했으니까 또 여기서 질질 시간 걸다가 한번 또 이렇게 도전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 61선을 이제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각오하셔야죠. 그럼 또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네. 이러고 또 추세선을 이탈한 거기 때문에 엄청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런 것도 다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거는 이런 데서 잡는 게 제일 편하죠. 1년선 돌파하기 전에. 제가 제일 선호하는 게 이건데, 두 번째로 선호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랑 이거 둘째,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공부를.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스트하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제2의 어뉴큐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저는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인바디가 네, 인바디도 보시면 1년선 뚫으면서 어떻습니까? 네, 추세선을 네,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기 뚫으면 여기까지. 인바디도 마찬가지네요. 어니큐브랑 비슷한 스타일로 가는 거네요. 네. 근데 어니큐브는 이제 윤석열 테마적 붙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돌진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마치 인바디도 어니큐브처럼 뭐, 이렇게 되냐? 이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추세를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니큐브는 선거 테마가 탔기 때문에 더 화끈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럼 인바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SM을 이제 중간에 샀지 않습니까? 네, 신규 매수를 SM을 했는데, 이제 마이너스 4%인데, 저는 철저히 분할 매수하고 있고, 지금 SM은 여기를 이탈했단 말입니다. 1년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형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고, 물 타는 건 자제하고, 여기 이제 직전 최저가가 이쯤이니까, 요까지, 조정 나올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까지 내려오면 또 조금 분할 매수하고, 그 다음에 또 요까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몰빵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1차 매수, 2차 매수, 요까지 또 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물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3차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시려면 여기 뭐 여기서 한 10%, 20%, 여기서 한 20, 30%, 여기 50%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계획은. 네. 네. 또 뭐 볼 게 있나요? 네. 하여튼 오늘 네. 이것도 저기 NKMX 마냥 3, 4년 물려있던 우리 STI. 저 STI가 지금 네, 이거 50% 넘게 손실이었었는데, 마이너스 17%. 네, STI도, 네, 지금 보시면 강하게 흐름 나오고 있는데, 이 STI는 여기를 돌파해줘야 되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항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선을 간이에 돌파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네, 이것도 흐름 좋죠? 여기 중간에 거래량이 는 거 보면 여기서 뭐 매도했을 리 없을 거 아니야. 그것도 매집이라고 봐야 되고, 저는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보유자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러면 내일 좋은 마음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럼 만수르 캅수르였습니다. 안녕.